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말에 팬텀 블랙, 여기 보이시는 팬텀 블랙을 출고한 벨로스터 N 오너 김광훈입니다. 네, 오늘은 벨로스터 N 이제 새 오너분들이 모여서 이제 간단한 이제 저희들끼리 이때까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수다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옆에 계신 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아, 되게 좀 어색하다. 민망하네. 안녕하세요. S9 모터스 대표 배선구입니다. 저는 2018년도 7월 말에 출고를 했고요. 저는 이제 깡통에 포퍼팩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N 특유의 색깔 하늘색으로 차를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준이고요. 이 친구가 산 차를 보고 그 옵션 그대로 8월 말에 계약해서 9월 초에 뽑았어요. 네. 아, 또 어떻게 보면은 N 세대가 모였네. 그치, 일단은 내가 N을 구매한 이유는 이제 여기 배성구, 성구의 뭐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뽐뿌. 그치, 뽐뿌. 우리 일명 말해서 뽐뿌. N이 망했어. 뽐뿌로 이제 차를 샀고, 또 이 현준이 형은 이 친구의 뽐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산 거지. 다단계. 이제 현대가 이제 다단계 영어까지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자, 다음 살 사람 누굽니까? 어서 오세요. 전화 주세요.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촬영하다 우리 빠그러졌잖아. 그치, 내 차가 좀 일이 있었지. 와, 그 서버 프레임에서 롤로드가 이탈이 돼버려가지고 엄청 크게 문제가 됐었지? 그치, 그리고 내가 문제가 돼서 그 다음날 바로 사업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일주일 딱 걸렸어. 하긴 아까 잠깐 봤는데 작업 잘 해놨더라고. 그리고 나도 놀랬던 게 뭐 군말 없이 그냥 바로 일사 처리를 처리해주더라고. 그치, 현대가 언론 뭐 사실 우리 인터넷에 접하거나 이런 거 보면 현대 뭐 서비스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솔직히 난 되게 좀 속으로 많이 짜증났거든. 왜냐면 우리가 우리 그걸 뭐 노리고 한 것도 아니고 그치. 단지 이제 우리가 S9 스프레이하는 영상을 이제 벨로스 N을 통해 뭐 엔진 오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엔진 오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길들이기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다가 아예 중단이 돼버려서 와 정말 약속은 했고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량 때문에 촬영이 중단됐습니다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 지금 정말 이슈가 있어. 너무 핫하게 돼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날 사실 우리 촬영 뭐 팀 몇 분 안 되고 우리도 있고 한 3-4시간을 이제 찍은 걸 그대로 뭐 날리게 됐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다른 데 뭐 지금 뭐 이슈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이슈가 있어? 지금 N 오너스 데이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그쵸? 네,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그 N 오너스 데이 참석하는 분들에게 연락이 갔다고 하더라고. 어떤 연락이냐면 그 이제 내가 문제가 있었던 롤로드 브라켓 그게 문제가 되니 이제 오너스 데이 행사 전에 참가하는 50대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연락이 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제로 어부바차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리프트 있는 카? 리프트 카를 이제, 그치, 견인차를 이제 가지고 와서 차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는 대차까지 해준대. 그래서 그게 교환이 되고 나서 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또 픽업까지 해주고. 그 정도면 사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BMW 화재 사건 때 그런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그 BMW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께서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뭐 지금 뭐 워낙 차가 많으니까 그렇지, 판매한 게 많고 하긴. 좀 AS 사태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도 현대 기아를 뭐 너무 외적인 그런 걸 많이 들어서 이미지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 내가 겪고 나니까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뭐 사소하게는 이게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소하게 그 사업소에 그 쉴 수 있는 공간부터 해서 뭐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그랬어. 맞아. 이러다가 약간 혓바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 정도로 너 괜찮았거든. 근데 기아의 발전이 이반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나? 그치.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또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신차 받으면 카페라든지 보면 사람들이 외장 검수 많이 한다. 정말 그 페인트 조금 좀 잘못된 거? 끌, 어. 단차 이런 그치, 거 그치. 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뭐 본인의 사실 3천만 원이라는 재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해야 되나? 재산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권리긴 한데 그런 것들은 되게 꼼꼼히 하는데 외장을 꼼꼼히 하는데 왜 이런 안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루즈한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신차 검수가 필요하나? 신차 검수가 필요할까? 이걸로 잡을까? 그러니까 신차 검수를 외장으로 갈 건지 내장 이렇게 뭐 내장제로 갈 건지. 검수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완벽한 검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거든. 형 예전에 그 이런 외장 검수 해주는 업체도 꽤 있었잖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썬팅샵 이런 거에서 이제 하고 요즘은 뭐 썬팅 블랙박스 그다음에 그치, 패키지가 있죠. PPF 예, 뭐 필름이라든지 예. 이런 패키지로 해서 뭐 신차 패키지 이런 거를 모아서 하는 쪽으로 탁송을 보내서 거기 이제 업체에서 이제 직원들이 외장 그럼 그때 뭐 봐요? 어떤 거 보고 어떤? 주로 이제 지급품 확인 이제 매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 그런 이제 지급품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 차의 외장에 있는 스크래치 같은 이제 아까 말한 티끌. 아 근데 뭐 내 그 사실상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신차 검수잖아. 근데 그 신차 검수 보니까 뭐 단차 범위 그리고 막 그 빛을 비춰봤을 때 뭐 도장의 무슨 뭐 클레어 상태. 사실 뭐 내가 외장에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근데 나는 뭐 그 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내 차는 내가 내 차 받을 때는 검수를 안 했어. 왜냐면 거기 있어봐서 의미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반 대중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하나 사도 뭐 부위별로 사진 다 찍고 뭐 하긴 뭐 그렇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몇 배가 되는 차를 사는데 거기 그거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보증기간 내 차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로 정비하는 게 이제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 이런 소모품 교환을 하면서 신차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누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센서나 부품의 결함이 있었을 때 이제 고장 코드가 떠서 이거는 보증 수리 범위 내에 있는 고장이니 보증을 가세요라고 얘기는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새 차가 딱 나왔어. 근데 강원 네 차처럼 뭐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황은 내가 처음 겪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신차를 사면은 굳이 뭐 검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뭐 나도 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를 많이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그 견해에서는 난 신차 검수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다시 생각하게 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파워트레인 즉 외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누구나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사실 그것도 전문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엔진 파워트레인 즉 뭐 미션, 뭐 구동장치, 엔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른 관점 그리고 차를 또 떠야 되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그 제한 그치. 그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차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아니면 서비스 품목으로 만들어야 될까도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뭐 어차피 사실 외장 검수라는 게 좀 사람마다 보는 눈높이도 다르고 우리가 뭐 이런 비교하기 그렇지만 이성을 볼 때도 난 이 사람이 이쁜데 이 사람이 안 이쁠 수도 있는 거고 그 눈높이 육안 검사라는 그 기준이 사실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하니까 이제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데 얘는 내가 보면 검사자 A가 보면 불량이 아니고 검사자 B가 보면 불량이야. 근데 이런 건 저는 사실 기능에만 크게 문제 없으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국력 낭비라고 보거든. 왜냐면 그걸 또 만드는데 모든 어떻게 보면 재화가 투입이 됐고 뭐 그런 시간적인 게 다 투입이 돼서 만들었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써도 되는데 이걸 또 버린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주의예요. 외장은 진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그냥 타면서 좀 관리를 뭐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사실 성능이란 건 문제가 돼버리면 이게 치명적으로 사람의 목숨, 안전하고 관련된. 그렇죠, 안전이랑 관련됐기 때문에. 게이트에 티끌이 하나 들어있다고. 그치 하는데 그치 약간 예. 기분이 그럴 뿐이지. 그치 감성적인 거지만 예. 근데 그런 거를 위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된 거를 보고 편안하게 차를 마음먹고 탈 수 있는 그쵸, 게 그쵸.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벨로스타인 동영상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외에도 이 외장 관련된 검수는 동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장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동영상을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신차 검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형한테. 그러니까 뭐 벨로스터 N에도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불량들이 많았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내 차이다. 뭐냐면은 차가 나온 날 저녁에 드라이브를 가다가 인터쿨러 라인이 빠져버렸어. 왜 이런가 하고 이제 밤에 너무 급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인터쿨러 라인이 이렇게 톡 빠져있더라고. 아, 그 쪼아주는 게? 보니까 밴드가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어. 뭐 그럴 수가 있나? 나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 그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밴드 체결이라는 게 터보 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치, 앞 때문에 그런 그걸 거야. 너무 세게 꽉 조여도 밴드가 손상하게 입어서 제 힘을 못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꽉 조여서 그 호스가 찢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겁나가지고 좀 덜 조이면 이제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매뉴얼 상에서도 거기는 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 건조한 상태에서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토크 컨트롤 캡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내가 임의의 힘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왔어. 이 형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잘 보이나? 위에. 여기로 올까? 여기 보면은 이 캡의 안에 이제 이게 토크 컨트롤 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정 힘을 조이면 얘가 부러져. 그러면 이 밴드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 밴드의 원래 규정 토크는 한 70 토크 정도 되거든. 다리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해서 70 정도로 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보통은 얘를 그냥 있는 이거 쪼이다 보면 부러지면 얘 딱 적당한 힘으로 쪼았다 라고 인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확인해봤어요? 어때요? 이게 그거래. 이게 내 차에서 형이 쪼아서 형이 그거야? 내가 쪼여서 딱 거야 이게. 그럼 이걸 안 쪼인 거 안 쪼였다는 가지고 거겠지. 있다가 내가 달리다가 고속을 달렸더니 부스탑을 못 이겨서 그냥 콩 뽑혀버린 거야. 그리고 이 형이 주차장 가가지고 쪼았대. 그래서 프로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내 되지. 차에서 나온 거야. 이거 군대. 그래? 이거 생산 라인에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따지고 보면 군대에서 우리 사격하고 나서 탄피 있지. 사격하면 탄피 10발 딱 하면 10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예를 검사 안 들어, 해. 그치. 차에서 몇 개가, 뭐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이제 OQC 출하 검사할 때 이거 10개도 같이 제출해가지고 오케이 이상 무.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지. 그치. 그럼 이게 껴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쪼았던 거지. 안 쪼인 거네. 그러니까 이쁘게 통 빠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넣으니까 들어갈 만큼. 야, 진짜 이거 신청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그랬어. 내가 문제가. 이거를 쪼여놓고 이제 네. 기분이 좋아서 차를 돌려보는데 냉각수 보조 탱크에 리턴 호스에 클립이 안 쪼여져 있어. 그 자료 사진 있어. 나 카톡으로 봐서. 카톡으로 보내줘. 야, 광훈아, 이거 뭐냐, 뭐 이러면서 카톡으로 보고 있어. 연속 2연타. 근데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통이 있으면 여기에 흡수가 꽂아지면 이제 클립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베이트 역할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이거야. 작은 단도. 그러면 그게 그냥 체결이 안 됐었다고? 빠져있어. 진짜?
그거 있잖아 신품 걔가 부속에 보면 체결하기 좋으라고 밴드를 이렇게 안쪽에 걸어놓고 꽂고 나서 응. 이렇게 채우게 돼 있잖아. 응. 안쪽에 있는 그 상태로 이걸 꽂기만 거잖아 서커스를. 파업해서 그런가? 아, 파업? 안 했잖아. 파업했나? 몰라. 아, 휴가야. 그냥 현준이 형이 싫었던 거야. 그 차 잘못 골라. 5년 동안 나온 분량이 내 차에서 다 나온 거야. 그치.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안전이랑 관련이 있잖아. 저게 만약에 그 후수가 빠졌다. 그러면 냉각수 다 세면 이제 이제- 오버히팅 되고 엔진에 큰 결함이 생기지. 그치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우리 안전된 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너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면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신청서 진짜 필요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원이 차, 이 차 보고 느낀 건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이거 서프의 사실 불량이거든. 왜냐면 얘가 볼트를 덜 채운 게 아니라 그냥 뽑힌 거야.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 용접이나 아니면 이 찌개가 시간 있었어.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빠졌는지, 또는 볼트가 이제 보통 볼트를 조이면 페인트 마커로 칠을 하거든. 여기 이제 딱 일자로 칠한다는 거는 여기를 이제 조였다는 체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즉 공정에서 이 조이다 말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하면 했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하면 거지. 아예 안 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누락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느낀 건데 차를 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 때문에 오기엔 좀 그렇고 엔진을 교환할 때 한 번쯤은 해볼 필요 볼트를 손으로 한 번 더 만져보면 되겠네. 그치. 근데 사실 뭐 일반 사람이 엔진 좀 열어가지고 보면 이게 뭔지 안 보이잖아. 10시간을 봐도 터빈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건 매뉴얼화 해야겠다. 신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첫 엔진을 교환한 분들 한해 신차 홈수 리스트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본에 이제 있겠지. 토크 컨트롤 캡이 정확하게 줄어들어서 이탈이 됐는지, 또는 이제 하체 부품의 볼트들이 이제 잘 조여졌는지, 즉 이제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볼트마다 뭐 12mm는 뭐 한 200 토크 뭐 이게 다 재원상 토크가 있거든. 근데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볼트가 한도 많아서 더 힘들고. 하루 종일 걸리지. 일단은 그건 어쨌든 공정 자체에서 너도 이제 제조해서 알 거 아니야. 그치. 들어가면 덜 조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누락이야 누락. 공정 누락. 내가 뭐 섣부른 판단에서는 이제 쪼아야지 했는데 쉬는 시간 벨이 울렸어. 그래 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쪼아야지 했는데 왔더니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야. 공정 이용이 돼버린 차가 거지. 쉬는 시간에 만든 차. 그렇지. 추측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휴먼 에러니까. 괜찮아 지금은 잘 굴러가. 그렇죠.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차라리 진짜 신차 검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필요하면 한것 같아. 외장도 외장 나름 뭐 사람들마다 뭐 같이 아니면 뭐 어떤 포커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파워트레인 쪽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뭐 토크 컨트롤 캡의 체결 상태가 예를 들면 뭐 핀이 부러진 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체 부품의 볼트들 그러니까 덜 조지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 만져봐서 덜 뚫린다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가 입고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음 엔진을 그냥 5,000km대 오는데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한 1,000km쯤에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받고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1,000km 우리 찍으려다 말았잖아. 그치.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1,500km대 되겠지. 1,500km대 엔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미션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서 그때 한번 길들이기 오일용으로 넣으면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뭐 이제 정리하자면 뭐 난 그렇거든. 이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현대바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부를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느낀 건 그래. 현대가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잖아. 50% 이상이잖아. 어마어마하지. 네, 거의 독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무슨 땡땡 드림 이런 사이트라든지 보면 현대 기아차에 대한 욕이라고 해야 되나? 악플들. 물론 대응이 미비했던 것도 있겠지.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 한국 사람들 뭐 나 또한 그렇지만 통계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차를 100대를 팔았어. 거기에 한 대 분량 나면 1%. 그렇지. 근데 1000대 팔았어. 또는 10,000대 팔았어.
그래서 10대 나면 1%, 100대 분량 나면 1%, 똑같은 1%거든요.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100대를 만들어서 100대를 판매하고 그 중에 한 대가 불량 났을 때 더 위험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 이게 미처 샘플링으로 생산할 때 발견되지 못할 요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10배 늘으면 분량이 10배 느는 게 아니고 분량이 100배, 1000배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대량 생산으로 가서 안정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데 소량 생산했을 때는 사실 그런 걸 검수가 안 되기 때문에 1000대 생산해서 10대 분량 나는 게 훨씬 더 똑같은 비율에서는 1%지만 따지고 보면 더 길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랑 기아가 지금 이 한국 시장에서 나쁜 평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 고객이 조금은 반대로 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몰라, 벨로스테는 또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데 대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대가 욕먹는 건 그거 같아. 약간 좀 어설프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덮으려고 하는. 그렇지. 덮으려고 하는 게 어, 가장 커서 그게 욕먹는 거긴 한데 사실 이번 벨로스터에는 그런 사태와 이슈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오히려 불량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뭐 또 다른 마케팅, 영업이지, 홍보지, 또 다른. 댓글들이나 이런 거 잠시 보면은 뭐 대응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 더 많아. 이제 맞아요. 차를 예, 진짜. 못하겠다, 안 예. 사야겠다, 역시 예. 현대차다 뭐 예.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더 칭찬해주는 이런 게 더 현대가 많아. 정신 차렸나? 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슈를 했던 걸 제조사가 그대로, 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뭐 앞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건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뭐 서로 언쟁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과 제조사가 함께 이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이번 사건이 좀 기대해볼 만한 건가? 그지? 정말 할것 같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차를 샀는데 호수가 빠지고 했지만 기분 좋게 타고 있는 게 대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에 언제든지 뭐 그런 영업성 멘트는 당연하지만 그런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이런 멘트들이 진심이 느껴졌어, 난 솔직히. 그래도 참 이번 벨로스터 때문에 많은 걸 좀 경험했네.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치. 나 광운이잖아. 아주 훈훈하다. 훈훈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엔진오일, 실질적으로 내가 그치. 엔진오일 교환 그 다음에 길들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현대기아한테 박수 한번 주고 마무리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